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슬람 모기 청년회계단 6번 팀 센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끼의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8가지의 재밌고 유용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기대와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한국과 유라시아의 실제 현실에 대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줄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사람이 저에게 보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왔고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본 현실을 저를 놀라게 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잘 서지 않고 때때로는 줄을 지키지 않고 그냥 앞으로 지나쳐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에서도 이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지키면서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줄을 서고 버스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밀지 않았고 줄을 안 지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기뻤고 놀랐습니다. 이런 현실들은 보건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규율을 잘 지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식당이나 아니면 화장실 같은 곳을 갈 때 이제 줄을 차례대로 서는 법을 이제 살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급할 때, 예를 들면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저희가 참을 수가 없잖아요. 네, 못 참죠. 네,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조금 이런 걸 지키는 게 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는 특히 알마티 같은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매우 밀어요. 저도 몇 번이나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줄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은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각설하고 두 번째 화자의 이야기는 아마 여기에 전부 동의하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말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기대와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한국이 매우 발전되고 깨끗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현실에 놀랐습니다. 한국이 기술과 인프라 부분에서 매우 발전된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의 양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 큰 거리는 깔끔하지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길에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마 도로에 쓰레기통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서울은 그나마 깨끗한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집안에 간 적 있는데요. 그것은 쓰레기 너무 많아서 진짜 놀라는 기억이 있네요. 혹시 그 지방에 간 도시가 어떤 도시였나요? 김포시였어. 김포시요. 네. 저는 대구 사는데 대구는 제가 청소를 다 해서 깨끗하거든요. 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술집거리를 걸으면은 그 많은 양의 술이나 담배꽁초 이런 게 조금 많이 버려져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아침이 되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요,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 유보모들인 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는 것을 이해하셨죠? 또 저는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공부하러 갈 준비를 할 때 저는 음식에 대해서 매우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실제로 무슬림들 위해 매우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또 무슬림임에 맞는 맵지 않은 음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해산물 요리,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음식인 할랄 등이 많이 있고 우즈베키스탄 식당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식당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요리를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도 너무 많죠.
네, 맞아요. 제가 이 부분 정말 마음에 드네요. 유럽 카페에 두면서 진짜 전 세계 여행 가는 안녕하세요.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온 대학생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에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들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 사람들이 모두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처럼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보같게도 한국 높은 이적 기준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평범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평범하고 자신을 잘 가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배우나 아이돌처럼 이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와, 이거는 진짜 제 생각에도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이 기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국에 잘생긴 사람들이 나오는 컨텐츠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나오는 광고들이 모든 광고들이 연예인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던 게 놀라웠어요. 보통 카자흐스탄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광고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부분에서 놀랐어요. 네, 저도 아름다운 기준에 관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보시면 매출 안 합니다. 네, 여기까지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한국에서의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유라시아를 가본 한국인들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넘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아시아학과 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이야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당 지역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사실 매우 온순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아시아 친구들은 항상 제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말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매우 배려심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역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팀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저 혼자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한국어를 이제 얘기해주면서 배려를 해주거든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언론학과를 졸업했고 러시아 여행을 할 때 중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이야기는 조금 부정적일 수가 있는데요. 이 일은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전에 중앙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이 때문에 해당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갔을 때 저는 외모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는데요. 편한 복장으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한국이나 보니 아무래도 서양인보다 눈이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몇몇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저를 멸시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저한테 이제 눈이 작다고 눈이 찢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였는데요. 저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전체 사람들이 아닌 일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여행 이후에 그런 좀 불쾌한 기분들이 가지 않았던 기억이 남네요. 네, 이런 상황을 겪으셔서 진짜 유감입니다. 아쉽게도 아무도 그러한 상황을 안 겪을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러한 인종차별이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는 이 지역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깨끗한 산 공기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제 기대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겨울이었고 그 당시 공기는 매우 나빴습니다. 많은 도시 주민들이 겨울철에 집에서 석탄을 데우기 때문에 공기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또한 공기 오염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있었고 이것 또한 오염의 원인들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계절에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 제가 생각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겨울은 아니고 봄에 꼭 오셔야 해요. 봄은 크르기스탄 여행 가려면 진짜 너무 변하고 아름다운 계절 하나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죠. 안녕하세요, 젠진. 저는 여행 좋아하는 유명한 한국인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방문했고 그 여행을 저를 매우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이 나라들이 실제로 어떤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정보를 찾지 못했고 큰 기대 없이 중앙아시아로 갔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 나라들이 여전히 낮은 인프라, 낮은 생활 수준을 가진 좋은 국가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 국가들이 여전히 게리라 정책에 살고 있고 말을 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주로 시골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트두시에는 삶은 서울에서 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넓은 건물, 많은 공원과 산책로, 경미한 교통, 그리고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네, 스탄이라고 끝나는 나라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은 아직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괜찮아요. 하지만 이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국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유라시아에서의 기대와 현실에 대한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